구구단이 우리들의 수학 인생을 망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완전히 망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당연히 구구단을 외우면서 2단부터 9단까지 딸딸딸 머릿속에 넣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게 수학 공부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구단을 암기하는 것이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능력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구구단을 포함해서 수학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너무 막막하다면, 우리 애는 벌써 수포자인데 나는 벌써 수학을 포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애매하다면 오늘 영상이 답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시고 유튜브 생강루트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서울대 공대 아빠의 수학 비밀 노트의 저자이신 이창준님 모시고 오늘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단이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구구단을 사실 외우는 것 자체가 네. 절대 외우면 안 되고 절대 구구단을 하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9 곱하기 8이면은 9를 8번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수학을 처음 이제 아이들이 접하는 게 수를 세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이제 뭔가 수학을 배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한국 교육이 정말 상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빨리 네. 효율적으로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되라는 주의를 구구단을 외우면서부터 딱 시작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님들 오해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구구단 없이 어떻게 문제를 푸냐. 제 말은 머릿속에 그 구구단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고 곱셈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프로세스가 일단 멱살부터 잡고 야, 너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약간 선전포고를 하고 시작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겁에 질린 상태로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식 암기를 중심으로 수학 공부를 시켰을 때 우리 아이들의 수학 공부가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구구단을 외울 때 일단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게 제일 많아요. 이 암기 속도는 아이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구단을 외우지 말아라. 필요 없다고 아이를 가르쳤어요. 구구단 안 외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제 곱셈을 사실 덧셈의 원리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17 더하기 19 머릿속으로 계산해봐라고 하면 아이가 유치원 때부터 머릿속으로 했어요. 물론 느리죠. 17을 19번 더하려면 17을 20번 더하는 340에서 17을 빼니까 323 이렇게 계산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근데 얘가 어느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학교에서 늦게 오는 거예요. 왜 늦었냐 물어보니까 구구단을 외워야 돼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충학습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 자유처라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그럼 우리 아이도 좀 현실과 타협해서 구구단을 좀 외우라고 할까? 라고 하면서 이제 어디 차를 타고 가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형, 근데 요즘에 너 구구단 못해서 고생한다며. 너 조금만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잖아. 너 17 곱하기 19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어, 아이한테. 근데 아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할 수 있었는데. 아니 유치원 때부터 하던 거를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물어보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예전에 했잖아. 17 더하기 19 20 곱한 거 17 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7, 9 하면 바로 튀어나왔는데 자기는 7, 9가 바로 튀어나오지 않아서 선생님한테 계속 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잘하던 것마저 못하게 하는구나, 암기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거는 진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물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겠지만 이 넣는 프로세스 자체가 7, 9, 60단 바로 안 튀어나오니까 너 남어. 우리 아이가 자기는 수학을 못하는 아이를 인식하고 있다.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주변에 얘기를 하면 구구단을 암기해야지 이해할 게 뭐가 있냐라고 애초에 많이들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등학교 때의 과업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과업만 보면 그냥 구구단 빨리 외우고 넘어가면 되지. 그걸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하시는데 결국 아이들이 어디서부터 수학이 하면서 막히기 시작하냐면 첫 번째 분수 나오기 시작하면서 최대 공약수, 최대 공표에서 나오면서 이제 애들이 하기 시작하다가 중학교 때 가면 문자화식이 나오면서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구구단이라는 걸 가지고 곱셈이랑 덧셈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아이들은 문자화식이 나오면 8a 그러면 a를 8번 더한 거다. 그럼 8a 더하기 2a는 얼마야? 라고 하면 그거를 문자가 같을 때는 앞에 있는 것끼리 더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8a는 a를 8번 더한 거고 2a는 a를 2번 더한 거니까 합치면 a를 10번 더한 거니 10a 이렇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무시하고 하면 얘네들한테는 8a 더하기 2a가 새로 배우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배우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학은 결국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선형으로 이렇게 변경하잖아요. 공부를 잘 해온 아이들은 여기 넓어질수록 그냥
예전에 배운 거에서 조금만 더 예전에 배운 거 조금만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구구단 외운 애들은 여기랑 연결을 못 시켜요. 다 새로운 다 지식으로. 새로, 예.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엄마 아빠 멱살 잡고 이렇게 등짝 스매싱 하면서 끌고 갔어요. 네. 근데 고등학교 때 딱 되면 외울 게 너무 많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유형 문제 푸는 거 그래서 수능 10년치 풀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몇십 년치가 쌓여가지고 유형 다 못 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학을 좀 쉽게 접하고 이렇게 친근하게 느끼면서 수월하게 공부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좀 훈련이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좀 수학이 재미없고 힘들어지는 이유 자체가 암기할 게 너무 많아지니까 네, 계속 네. 생소한 걸 암기한다고 받아들이니까 힘들어진다는 거고 차근차근 구구단부터 이해하면서 접근을 하면 재미를 붙일 수 있다는 건가요? 훨씬 재밌어지죠. 그럼 18 곱하기 6 같은 것만 해도 네. 아이들이 18 곱하기 6을 했는데 만약에 8, 6이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헷갈리는 아이들 문제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역이에요. 암기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18 곱하기 6을 해봐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 이 곱셈을 잘 그냥 이렇게 몸에 배게 온 애들은 18 곱하기 6 기억 안 나면 5번 더 하지 뭐. 그래 한 번 더 더하지 뭐. 아니면 6을 20번 한 다음에 2번 빼지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접할 수 있거든요. 암기하는 애들은 외통수가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딱 보고 모르겠으면 이거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새로운 거 배울 때 아는 사람 만나는 게 반갑죠. 그죠. 예, 모르는 사람 계속 만나는 것보다. 근데 수학에서도 예전에 만났던 애가 가면을 바꿔 쓰고 왔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할 때 애들이 수학을 훨씬 친근하게 느끼는데 한 챕터 넘어갈 때보다 계속 새로운 친구가 예, 나오니까. 약간 공포. 예, 이번에 또 뭐 배우는 거야.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구구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수학 공부를 단순 암기나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미 중학생, 고등학생이 된 이 입장에서 진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구멍난 수학 개념 어떻게 만회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그럼 제가 제안하는 게 뭐냐. 네가 여태까지 알았다고 생각한 거 있잖아. 그거를 진짜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안다는 말의 기준을 좀 바꿔.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게 사실 이제 제일 메타인지이자 이제 어떤 공부의 시작인데 일단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초등학교 교과서를 펴. 목차 펴고 목차 쫙 박으면 거기에 이제 뭐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곱셈부터 해가지고 뭐 유리수, 무리수 막 나와요. 자, 유리수가 뭐야? 무리수가 뭐야? 아이들 다 아는 것 같죠? 뭐 루트는 무리수고.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봐요. 359분의 1은 순환하는 소순이 아니니? 그럼 애들이 안 할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이게 뭔가 복잡하잖아.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유리수와 무리수의 정의를 똑바로 알고 있으면 무리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고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 나타낼 수 있는 분수잖아요. 그럼 359는 순환해야지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아이들한테 목차 펴서 거기 나와 있는 용어 하나하나를 네가 그 정의를 얘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 못하면 넌 그걸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온 거야.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 고등학생도 초딩까지 내려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그래야 된다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 지금 중학교 아이들 하는데 중학교 아이들 수업 시작하면 중학교 거 아니고 초등학교 거부터 해요. 니네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 최대 공약수가 뭐니? 공약수가 뭐야? 약수가 뭐야? 최대 공약수가 뭐야? 물어보면 아이들이 다 대답할 것 같죠? 네. 애들이 진짜 거의 95% 오 이러고 있어요. 아니 최대 공약수를 몇 년 동안 구했는데 약수를 구해서 공약수를 구해서 그게 제일 큰 거 구하면 되는 거네? 근데 아이들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네, 24, 30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하면 최소 최소 공배수. 공배수. 왜 그래? 몰라. 네. 그 말 최대 공약수 뭐야? 약수에 공약수가 있고 거기에 최대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말해봐라고 하면은 말하게 되고 그때부터 관점이 달라진다 저는 생각하는 거죠.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고등학교 진도 쭉쭉 나가고 네. 성적 올려야 되는데 초등학교까지 돌아가가지고 내가 할 여유가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너무 시간이 좀 오래 지체된다거나 아니면 너무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유형으로 커버하는 거는 시험 공부인데요.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되는 과정들을 똑바로 하면 네. 이 시험 공부를 줄일 수가 있어요. 훨씬. 예. 이 과정을 생략하면 미안하지만 본인의 최고 점수는 안 올라간다. 예. 내가 원하는 게 등급을 올리는 거다. 그러면은 한 번쯤 해줘야 되고 하다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수학 선생님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현실상 가르치지 못하는 것일 뿐. 그렇게 하면 학생들도 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 그쵸. 공부해야 된다고 네. 그리고 부모님도 고등학교 맞아.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네. 초등 가르친다고 하면서 맞아요. 정확하게. 정말 선생님들 얘기하잖아요. 수학 선생님들 얘기하면 수학 선생님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선생님 거의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안 가르쳐요?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100명 중에 네. 95분의 학부모도 저한테 공감을 해요. 네. 근데 나머지 5분 중에 또 한두 분이 네. 클레임을 걸어요. 그럼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문제가 많죠. 이 대한민국 입시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음 편에서도 네. 다루기로 하고 자, 이 고2 학생이 만약에 지금 왔으면 네. 초등부터 쭉 복습을 네.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전 한 달 반, 한 달. 한 달 한 반이면 달 반, 초등, 두 달. 중등까지는 다 커버할 수 네, 있는 다 할 수 있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중학교로 가면 아, 이게 이렇게도 풀 수 있네? 아, 이렇게도 풀 수 있구나. 할 수 있고요.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는 게 고등학교 문제 가지고 중학교
그때 개념만 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릴까 안 풀릴까? 대부분 풀려요. 왜냐면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거 별로 없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특히 공통 수학 과목까지는 거의 중학교 걸로 다 풀 수 있어요. 그 연습만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수학 실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달 반, 한 2달 길게 시간 잡아서 맞추자. 2달만 투자하셔가지고 과거 걸 잘 네. 복습하시면 네. 지금 진도 쭉 뺄 수 있습니다. 방학 때 잘 활용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망쳐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백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한 번만 딱 한 달만 시간 내서 앞으로 돌아가서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 맞아? 라는 감각만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수학에 대해서 또 생각하시는 것 중 하나가 수학은 타고나야 된다. 천재들의 과목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기에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해식으로 이 어려운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수학 머리를 타고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해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 책의 부제가 타고나지 않은 아이도 수학 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수학이 타고난 아이 있습니다. 수학이 타고나서 정말 잘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왜? 몇 명 안 되거든요. 저는 그러면 수학이 타고난 아이일까요? 부모님들은 대부분 당연히 네가 타고났으니까 잘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말로 얘기하는데 저는 수학이 타고나지 않았어요. 제가 봐도 우와 쟤 뭐지 이런 아이들이 다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진짜 내분점 문제 딱 던져주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쭉쭉 푸는 애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30분, 40분이 걸려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잖아요. 네. 다 합니다. 물론 중간에 오류가 있어요. 잡아줘야죠. 근데 그것도 걔한테 공부예요. 너 계산 왜 틀렸을까?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잡아주면서 가고 1시간 걸릴 때 있고 4, 50분 걸릴 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생각하시기에 너무 늦네. 안 되겠다. 야 너는 그냥 외워.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해요. 이 빠르지 않은 친구들은 그러면 자 외워라고 문제 풀잖아요. 30번, 40번 풀려도 똑같은 문제 또 틀려요. 지금 부모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중고등학교까지 다 똑같은데 애들하고 싸울 때 왜 싸우냐면 우리 애가 생각을 안 하고 푼다. 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네가 이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 몇 번을 배웠는데 이걸 몰라. 집중했으면 맞출 수 있는 집중 거야. 안 해? 그 등짝 스매싱 나가고 막 욕해요. 근데 알고 보면 진짜 몰라요. 모르나. 진짜 몰라. 근데 걔한테 한 번만 문제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왜 못하느냐? 애들을 한 방에 앉혀놓고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걔를 기다려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는 외워 알겠지? 문제 많이 줄게. 그럼 이만큼 딱 줘요. 똑같은 문제 그 자리에서 막 계속 풀려요. 80% 나와서 넘어가. 이해했을까요? 정말 아니죠. 조금만 바꾸면 그런 네. 애들 다 틀리겠죠. 저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수학 머리 타고나고 잘하는 애 있잖아요. 너네 암기해. 그냥 외워. 왜? 자기가 알아서 다 이해하고 찾아내고 법칙을 발견하고 할 거니까. 그런데 거꾸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너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난다. 너 진짜 그렇게 넘어가면 큰일 나. 나중에 한 문제도 못 풀어. 거꾸로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해도 사실 대안이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수학적 사고력을 키우고 수포자가 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좋을까요? 이 방법이 맞다고 누구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진도를 따라가기 때문인 건데 네. 요즘 진도는 또 엄청 빨라요. 3년 선행, 3년 선행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 기다려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아이들한테 얘기해보면 너 엄마가 너 생각 안 하고 푸는 게 속상하대.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아 맞대요. 왜 그래? 솔직히 말해봐. 선생님 맞춰볼까? 대부분 답은 똑같아요. 너무 많아.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만큼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말하는 데서 풀잖아요. 그럼 진짜 날새게 생겼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정말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특히 어렸을 때 시도해야 이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느끼실 수 있는데 진도를 아예 빼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한 학기만 하지 한 학기만.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 양을 줄여야 돼요. 문제집 이만하잖아요. 거기서 진짜 얘가 풀어야 될 문제는 한 뭐 25%? 나머지는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부모님들도 이게 본전 생각 나시니까 1번부터 30번까지 다 풀어야 돼. 29번 빠졌어? 이거 왜 안 풀었어? 너무 쉬운 것 같아. 건방지 다 풀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이 보시고 이거 안 풀어도 되겠다. 넘어가고 다 이해하고 있는 거 이거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나이 들면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 못 해요. 왜? 부모님이 얘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려면 그에 알아야 상당한 되는데, 그 수학 실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로 내려갈수록 쉬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구구단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또 수학 공법 얘기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개념 중심으로 네. 공부를 베이스를 잡고 하면 사실 개념의 양은 제한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면 올라갈수록 개념을 중심으로 필요한 문제들만 붙여가면서 하면 공부의 양이 훨씬 줄어들 수 네. 있는데 이 문제가 공부의 메인으로 오고 유형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 말씀하신 대로 유형은 계속 많아지고 네. 엄청나게 양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점점 더 포기하게 되는데 개념을 베이스로 두고 그걸 이해한다는 관점으로 하면 오히려 수학 공부가 좀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좀 많이 아셨으면 좋겠네요. 네.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한 6개월 후, 1년 후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다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데. 근데 부모님들도 전 아신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비율이 높을 수 있지만 심지어 부모님들도 알아요.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건 이제 부모님들 다 압니다. 네. 근데 부모님들의 또 고충은 뭐냐?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트렌드가 이렇게 가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당신 말이 맞아. 100% 동감해. 그래서 어디 보내면 되는데? 나는 못 가르치겠거든? 당신이 와서 가르쳐줄 거야? 그럼 어디 보낼래? 그러면은 사실 학원이 요즘 다 비슷한 네. 트렌드예요. 그렇다고 과외를 붙이자니 그것도 뭐 여건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엄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되게 빡세게 시키는 선을 많이 빼는 학원 있잖아요. 거기에 잘만 애들 있어요. 잘 이해한 잘한 애가 빡세게 시켜가지고 선행학습 시켜가지고 심화 문제 짝짝 풀어서 가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몇 명 안 되거든요. 지금 대안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가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여기 내리면 갈아타는 기차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현실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좋은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수학이라는 게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토론하고 이런 학문이라는 거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학년 때는 가능하죠. 그 뒤로 넘어가면 사실 부모님들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래서 책을 쓴 게 있어요. 제 책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던져주면 좋은 질문들을 맞아요. 모아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사실 정확한 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내가 할수 알고 있었는데 몰랐구나. 내가 이런 질문에 대답을 못하네.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네. 퀀텀 점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분수의 개념을 이렇게 네. 피자 네. 나누는 걸로 네. 이제 막 설명을 해주신 걸 봤는데 그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냥 단순히 암기하고 이건 이거야라고 머릿속에 때려박던 거를 네, 네. 한번 실생활에 있는 다양한 예시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하는 것만으로도 네. 수학에 흥미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아이들이 사고력이 확장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질문을 생각해내는 게 어려우시니까 선생님께서 쓰신 책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우리 아이들이 수학의 생각을 조금 확장시키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얘기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우리나라 입시 교육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